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의 첫날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이번 한파 이철정에 달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더 추워졌죠.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또 찬바람에 체감온도 영하 1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낮 기온도 영상과 영하의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1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좀 따뜻한 옷차림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중부지방에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불원면 법천사지에 유적전시관이 들어섭니다. 장기간 유적 발굴 조사와 더불어서 또 전시관 개관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소식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 원여고 체육관이었던 유휴 공간이 시민들의 문화 공간이죠. 77 다락으로 재탄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준비했고요. 또 강원도 대표 캐릭터죠. 범이와 곰이 이 교체를 둘러싸고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임 도정의 흔적은 무조건 지우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지금 IOC의 요청 등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또 강원도청의 입장인데요. 오늘 강원도의 입장 어떤 것인지 내용 들어보는 시간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도내의 미분양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미분양주택 증가율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한 달 새 1262가구에서 2287가구로 81.2%가 늘면서 미분양주택의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023년도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인 단체 총연합회 등은 강원도가 내년에 총 572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 예정인 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사 부지선정위원회 현장 실사가 어제 진행된 가운데 춘천시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청사를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4천억 원에 가까운 대형 사업이고 또 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인근의 도로, 교통 상황까지 모두 개편해야 하는 실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각 읍면동별로 유치 경쟁도 치열해 지역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불원면의 법천사지에 교육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유적 전시관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국보로 지정된 또 문화재까지도 또 이제 옛 본인의 자리로 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이상훈 학예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법천사지의 유적 전시관 당초 11월에 개관할 것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현재 개관이 됐습니까? 지금 개관 준비는 다 돼 있고요. 네. 저희가 개관식은 12월 28일 수요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월 28일. 네네. 뭐 거의 연말에. 네네, 맞습니다. 예. 지금 약간 바쁘겠네요. 네네. 뭐 준비 작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준비는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내빈 그 명단 이제 작성 및 그 초청장 이제 발송 문제 때문에 네. 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개관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적 전시관 전체 규모라든지 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까?
유적전 시간에 그 대지 면적은 약 3,859제곱미터이고요. 네. 건축 연면적은 약 2,231제곱미터의 지상 2층의 유적전 시간입니다. 네. 유적전 시간에서는 저희가 전시실 2개실과 기획 전시실, 그리고 개방형 수장고, 회의실, 강의실 등이 구비되어 있고, 네. 전시관에서는 15년 동안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발굴유물 약 2,300여 점 중에서 저희가 그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약 400점을 대여를 해서 지금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법천사지 그 정비 사업 과정에서 이주를 하면서 확인되었던 석조문화재도 약 300점 정도 지금 전시관 수장고와 그다음에 전시실 그리고 전시실 외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법천사지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문화재로 보는 것이 이 국보 제59호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광국사탑 또 지광국사탑-B. 네네. 이게 그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귀향을 시키겠다라고 결정이 되었었는데 이건 현재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그 원주로 오는 거는 결정이 되었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원위치로 갈지 그 전시관으로 들어갈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위치로 일단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빠르면 내년 초 정도에는 위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는 이제 야외고 네네. 또 실내 이 현재 지금 개관 예정인 유적 전시관 실내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내년 초쯤에는 결정이 되겠고요. 네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원주로 다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귀향을 하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일단 귀환 일정 잡은 거는 2024년도 하반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지광사 탑이 그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전 작업을 내년에 이제 사전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실 활용 정점이라고 하죠. 이 유적 전시관이 개관을 합니다마는 이 지광국사탑 또 탑비가 또 제자리에 또 오게 되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군요. 예. 지광국사탑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역사적으로 또 문화재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네, 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고려 문종 때 국사를 지냈던 지광국사 해린의 부도탑입니다. 네. 그 해린 스님은 고향이 이제 원주인데요. 그 원주에서 출가를 해서 말년에 이제 법천사에서 입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해린을 기리기 위하여 지광국사 탑과 탑비를 조성을 하였고요. 그 일반적으로 그 승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팔각형 또는 육각형 형태의 승탑이 대부분인데 네. 지광국사 탑은 방형 형태의 독특한 구조와 함께 사방에는 화려한 문양을 조각하여 미술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승탑입니다. 네. 이 승탑은 1911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오사카로 무단으로 반출되었다가 1915년도 조선 총독부의 명령으로 귀환하여 경복궁에 자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6.25 전쟁 때 그 폭탄을 맞아서 12,000조각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게 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복원했을 때 당시에 그 이제 접합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2016년도에 그 지광국사탑을 해체하여 지금의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로 가서 보존 처리를 하게 됐고요. 네. 현재는 보존 처리는 다 이제 완료가 된 상황이고 원주로 오기를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파란만장했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복원 작업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네. 탑비는 현재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네네. 탑비는 정말 탑이 없으면 의미가 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몇백 년 만에 만나는 건가요? 탑이 반출된 게 1911년이기 때문에 네. 약 11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탑비도 많이 손상이 되었을 것 같은데, 탑비는 뭐 복원 작업이 따로 있었습니까? 탑비는 그동안 이제 보존 처리를 이제 일부 경미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네. 저희가 올해도 보존 처리 계획이 잡혀 있지만 동절기에는 이제 보존 처리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비슷한 지역 불원면에 이 법천사지도 있고요, 또 거돈사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큰 사찰의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인데 이 일대를
남한강 유역의 역사, 문화, 교육의 요람을 만들겠다. 이런 또 종합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우선 장기적으로는 이제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 재등재를 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우선 법천사지나 거돈사지는 어느 정도 지금 정비와 함께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흥법사지도 같이 토지 매입과 함께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해서 이 세 가지 폐사지 유적을 묶어서 그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사찰 터 아닙니까? 네네. 가면 이제 사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그냥 그냥 일반적인 그 땅만 있고 아무런 건물도 없고 참 볼 게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볼거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체험할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물론 유적 전시관이 개관을 합니다만은 좀 그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현재 저희는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일단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전시만 가지고는 관람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학교랑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법천사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월 28일에 유적 전시관이 개관 예정인데, 하여튼 뭐 연말연시 제일 좀 정신이 없을 때 좀 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좀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만은 좀 초대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할까요? 네, 그 고향을 떠났던 지강국사탑이 우여곡절 끝에 110년 만에 원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지강국사탑이 오는 시기에 맞춰서 기초조사 및 공사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강국사탑이 돌아왔을 시에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인 유적전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천사지 지강국사탑은 제자리를 떠났던 문화재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첫 사례인 만큼 많은 언론, 학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법천사지 지강국사탑의 환수 및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의 개관은 원주 시민의 자부심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곧 개관식을 앞둔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유적전시관 개관 이후에도 저희는 국립박물관 등록,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 등재 등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해서 변화하는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흥법사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이상훈 학예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센터로 이제 탈바꿈을 했습니다만은 이곳에 체육관이 있던 자리는 좀 아직까지는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이 시민들이 쉬고 휴식하고 또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새롭게 이번에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77 다락이라는 이름으로 좀 시민들에게 선보였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취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77 다락, 이 시민들이 직접 문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흥미롭고요. 좀 어떤 시설입니까? 네, 옛 원주 여자고등학교의 체육관이었던 진달래관이 77다락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학교 부지가 이전한 이후에 이 체육관 시설은 유휴 공간으로 남겨져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는 시민들이 사용하면서 문화활동이나 전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에서 시민들이 오갈 곳이 없을 때 또 따뜻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문화활동을 즐길 만한 시설이 없었는데요. 이제 애매하게 시간이 비어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때나 여러 명이 회의할 수 있는 안락한 장소를 찾을 때 카페나 도서관처럼 시민들의 편안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7다락이라는 건물 이름은 이 건물의 주소인 향교길 77에 꾸민 방이라는 의미의 77과 또 즐길 것이 많은 공간이라는 의미의 다락을 합친 말로 5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77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했더니 주소를 활용했군요. 또 시민 참여자들이 공간 구성과 기획에 직접 참여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네, 13명의 시민이 모여서 공간 기획 수업을 듣고 지난 6월부터 77다락 탄생을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황다인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2차 리모델링을 거쳐 진달래홀이라는 문화도시 거점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6월을 시작으로 공간 기획의 기초 개념, 지역의 공간 답사, 도시 공간 라운딩, 공간 계획, 계획에 따른 실행, 총 6단계 세부 과정 14개의 스텝을 통해 진달래홀 3층의 브랜딩이 기획이 되었고, 올해 준공이 완료된 이 진달래홀의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대관이나 이런 운영 매뉴얼들을 수립하려고 할 예정이고요. 진달래홀이랑 이제 77다락을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이 주도하여 문화로 가득 찬 장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자, 공간을 좀 어떻게 꾸몄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이 건물은 지상 3층 규모인데요. 그중 1, 2층 공간은 원주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전시나 포럼 강연이 활용되는 공간이고요. 이런 1, 2층이 훤히 보이는 우드톤의 3층이 바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77다락입니다. 5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77 서랍이라는 공간에는 도서관처럼 책꽂이에 많은 책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자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책을 대여하거나 갖고 있는 책을 기증할 수도 있는데요. 서랍이라는 장소 이름처럼 이곳 의자마다 서랍이 있는데 서랍 속에 있는 메모지에 감상을 적어서 책에 끼워두면 시민들이 서로의 감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카페처럼 긴 테이블이 여러 개 마련된 77 비역에서는 팀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간단한 업무와 음식 섭취까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세미나나 영상 시청이 가능한 77 마실이 있고요. 또 홍보나 정보 공유를 위한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피아노가 마련된 곳과 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77다락 공간을 만든 시민 참여자 원예진 공간기획 반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원주를 좋아하고 원주에서 쭉 살아온 사람인데 생각해보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공간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또 올해의 지역문화 관심도 많아져서 많이 찾아보다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위치도 그렇고 그냥 우선 편하게 그냥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기 공간이다 생각하고 내 집이다 생각하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집이려니 생각하고 오라고 좀 이야기하는데요. 좀 이용 정보 간략하게 또 정리해 볼까요? 네, 이 77다락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는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율성, 양심과 책임이 중요한 공간입니다. 알차게 준비된 공간을 깔끔히 이용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을 텐데요. 얼마 전 담당자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한 후에 깔끔히 뒤처리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마땅히 들릴 곳이 없을 때,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시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이자 도서관으로 좀 여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이 77다락 굉장히 그 명칭이 정겹네요. 좀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대표 캐릭터죠. 범이와 곰이 이 교체를 둘러싸고 이 정치권에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임 도정 지우기 아니냐, anything but
최문순. 아니다. IOC에서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사용을 중지해달라 또 요청이 왔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또 강원도청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 범이고미 캐릭터는 지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사랑받았었죠. 스오랑과 반다비의 2세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이 캐릭터인데요. 오늘 강원도청 입장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김용균 대변인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범이고미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수호랑 반다비는 다들 이제 익숙합니다만은 그 2세라는 캐릭터로 이제 강원도 대표 캐릭터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디자인이 약간 변화가 있는 거였습니까? 수호랑 반다비하고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 강원도 캐릭터는 이게 이제 강원도의 어떤 이정표가 될 계기가 있을 때 캐릭터가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2000년부터는 밤비라는 이제 반달곰을 형상화한 이제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을 계기로 그 소호랑 반다비의 2세라는 컨셉으로 그 당시에 범이고미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스토리텔링 할 때 2세라는 컨셉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IOC의 이제 문제 제기에 또 좀 빌미가 된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호랑 반다비하고 디자인은 좀 약간 변화가 있는 거였습니까? 디자인은 일단은 그 동물 그 범하고 그 호랑이라는 컨셉도 같고 네. 사실 실제로 보다 보면 이제 색깔도 그렇고 좀 유사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개발 업체가 또 같은 업체가 수호랑 반다비를 개발한 업체가 예. 범이고미를 또 개발하다 보니까 예.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좀 이미지가 어느 정도 연상도 돼야 될 것 같고 약간 예.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비슷한 느낌은 뭐 줄 수밖에 없던 것이 이제 충분히 또 예상 가능하고요. 예. 이런 가운데 이 범이고미 캐릭터를 교체해야 된다. 이 IOC에서 지금 이야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당초 그 2018년도에 도에서는 그 수호랑 반다비를 강원도 캐릭터로 좀 쓰면 안 되겠냐고 IOC에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네. 그런 전례가 없다라는 이제 IOC의 답변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세라는 컨셉으로 새롭게 그걸 모티브로 그걸 새롭게 범이고미를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애초에 수호랑 반다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IOC 입장에서는 그거와 유사성이 있는 이런 캐릭터가 활용되다 보니까 벌써 작년 10월에 공식적으로 대한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영문 레터를 보내왔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 4월에도 이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 그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까지 통보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원도는 좀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겁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외부 기관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고 저희가 그냥 거기에 100% 따를 수는 없기에 예. 두 번에 걸쳐가지고 법률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초에 법무법인에서 거쳤을 때는 문제 소지가 없겠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답을 받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다 보니까 이거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특허법인에다가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예. 그쪽에서는 좀 문제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지적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와서 예. 그거에 따라서 그 자문 결과에 또 다른 결과고 공식적으로는 도에 또 이게 어떤 외부 어떤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집행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지금 시기가 미묘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4월이군요.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쳐서는 이 저작권 및 상표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사실 김진태 도지사가 취임한 뒤에 입장이 변경된 거 아니냐. 사실 그래서 전임 도정 지우기가 아니냐. 라는 어떤 시기상의 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현재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원인이 된 IOC의 문제 제기가 이번에 김진태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또 강력하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진 특허법인의 이제 자문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임 도정이 어찌됐건 10년 넘게 이어지다가 이제 새롭게 도정이 교체되다 보니까
어떤 뭐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전임도정 지우기 아니냐라는 평가를 내린 경우가 있는데 네. 예. 사실 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민의 삶을 더 이제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민의 결과지 예, 어떤 뭐 예, 저 도지사나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는 좀 아니라고 좀 예,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강원도 입장은 들었습니다만 좀 강원도 좀 정치권 내에서의 좀 논란은 좀 상당히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예. 뭐 만약에 범이곰이 이제 캐릭터를 포기하게 된다면은 뭐 강원도를 또 상징하는 새로운 또 캐릭터를 개발하고 또 이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래서 그 올림픽이라는 큰 계기를 통해서 범이곰이가 탄생을 했고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는 이제 그 강원도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하는 중에 있고요. 지금 전문성을 또 지닌 외부 강원도 산하기관인 이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전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개발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 뭐 그걸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뭐 하진 않고요. 말씀하셨듯이 그 원장님은 전임 도정에서 임명된 원장님이시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예 우려가 없이 그냥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런데 수호랑 반답이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그와 예. 비슷한 캐릭터로 범이곰이를 또 이제 강원도에서도 캐릭터로 만든 거였고요. 굉장히 좀 정이 많이 들었어요. 예. 마치 다 자란 자식을 좀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좀 도민들의 마음도 예. 좀 잘 아울러서요. 좀 이제 교체 작업 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위공개를 폐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활용 방안을 이제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못 보게 되거나 폐기되는 거 아니라고 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식 보내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청의 김영균 대변인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